슬기로운 건강생활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 정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닌데 오늘은 안면에 있는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병원을 찾으실 정도로 아프신 분도 있지만 슬쩍슬쩍 안면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면을 보면 우리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중에 얼굴로 나오는 신경은 3차 신경인데 이런 신경의 어떤 통증을 약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을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하고 오늘은 그 비정형 안면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안면 통증 중에 하나인 비정형 안면통입니다. 사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비정형 안면 신경통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정형적인 신경통이 신경통이?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정형적인 신경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설인 신경통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 얼굴에 오는 신경통을 우리가 정형적인 그런 안면에 오는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세 가지 어떤 정형적인 안면 신경통 이외에 생기는 얼굴에 생기는 신경통을 통칭해서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안면 신경통으로 알고 있는 3자 신경통이라든지 주로 혀의 안쪽, 편도선 등의 통증이 생기는 설인 신경통, 또 대상포진 후에 생기는 그 통증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적인 신경통이라는 네. 거고 이 외에는 모두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비정형 안면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셨던 그 3차 신경통이라든지 설인 신경통 이렇게 정형적인 통증 질환 간략하게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차 신경통 이건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얼굴에 통증이 오면 3차 신경통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약간 3차 신경통은 익숙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3차 신경통도 이렇게 흔한 그런 신경통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감각을 느끼는 뇌에서 나오는 5번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생기는 신경통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아주 극심한 통증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3차 신경통을 앓는 분들은 본인이 보통은 3차 신경통이라고 알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주 강한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설인 신경통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이건 뭘까요? 네. 설인 신경통도 3차 신경통 같이 어떤 신경이 아주 급격한 자극에서 오는 통증인데 우리가 이제 명칭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 설인 나왔듯이 설은 우리가 이제 혀를 얘기하는 네네. 거고요. 인은 인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 편도에서 후두까지 넘어가는 부위, 목젖의 뒤쪽이죠. 그 네. 아래쪽 그 부위에 통증이 오고 주로 우리가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키거나 어떤 이런 인후부나 우리가 혀를 움직일 때 통증이 아주 급격하게 오는 형식으로 오는 게 설인 신경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통 신경통 할 때 대상포진 후에 오는 신경통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대상포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체간에 많이 옵니다. 몸통에. 그래서 몸통에 이제 대상포진을 앓고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에서 공격받은 체간을 통해서 오는 신경통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얼굴에도 옵니다. 이제 얼굴에 오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3차 신경 분지를 따라서 대상포진이 왔을 때 그냥 발진만 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경통으로 진행됐을 때 그런 오는 통증을 대상포진 신경통이라고 하고 얼굴에도 의외로 많은 그런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가 우리가 얼굴에 오는 정형적인
신경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정형적인 신경통 외에 그런 신경통을 그럼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이제 네. 부른다는 건데요. 이 비정형 안면 통증 앞서 말씀해 주신 질환들과는 그럼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정형 안면 신경통은 되게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질환과 좀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보통 서린신경통이나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상포진 신경통이라든가 3차 신경통은 보통 측면으로 옵니다. 한쪽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물론 이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한쪽으로 올 수 있지만 보통은 양쪽으로 오기도 하고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퍼져가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형식으로 통증이 오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비정형 안면신경통은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보통 한 뭐 3에서 7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의 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통증은 근데 보통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꽤 많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이 통증에 의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그 좀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정안면 신경통이 보통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얼굴에서 한쪽에서 와서 보통 반대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편측성으로 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경추부나 턱관절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경추나 턱관절이 좀 안 좋을 때 그쪽에 있는 우리가 3차 신경이 좀 예민해지면서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오는 비정형 안면신경통을 우리가 편측성 비정형 안면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원인과 그 증상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약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렇다면은 그 아까 치과 치료도 말씀해 주셨는데 치과 치료 후에 오는 그런 치통을 비정형 안면통이랑 뭐 비슷한 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선생님? 네, 이름을 굳이 붙이면 이제 비정형 치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네. 비정형 치통에서 이제 우리가 비정형 안면 통증하고 비정형 치통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두 가지 범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다수가 좀 전에 이야기한 3차 신경의 문제하고 연관돼 있고 그 부분이 뭐 턱의 문제라든가 구조적으로 네. 경추의 문제 이런 거랑 같이 연관돼서 지속적으로 얼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그냥 흔히 비정형 안면신경통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치아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비정형 치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비정형 치통이 있을 때는 마취 통증의학과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실제로 비정형 치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치과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특별한 원인이 없고 어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치과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비정형 치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굴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안면신경의 문제가 치아로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얼굴에 어떤 문제가 치아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이런 비정형 안면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통증의학과에 찾으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옳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치료에 앞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이제 문진, 환자의 어떤 병력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사선적 검사라든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신경계의 문제나 실적으로 방사선 검사에서 어떤 뇌의 문제라든가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에 문제가 없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종양이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비정형 안면 신경통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이 나타나는 거를 비정형 안면 통증으로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의와 상담과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 비정형 안면신경통이다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비정형 안면신경통 어떤 치료를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 되게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서로 결합돼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신경에 영향을 주는 턱의 문제라든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경추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사를 이용해서 턱 주위의 신경의 주행 부위나 경추에서 특히 후두신경 나오는 부위를 주로 많이 치료하는데 이런 부위를 좀 치료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수 치료를 이용해서 경추가 틀어졌다든가 요새 뭐 일자목이라든가 네. 목이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정신적인 문제랑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라든가 항불안제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이용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각 환자의 그런 상태나 문제에 맞춰서 맞춤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어떤 요법이 있을까요? 예, 이 신경통이기 때문에 신경통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항경련제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불안제를 같이 이렇게 보통 3가지 정도의 약물요법을 같이 하고 우리 이제 신경통증 클리닉에서는 이제 주사요법을 같이 좀 시행을 하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후두신경 주사라든가 경추부에 문제 있는 부분의 신경을 주사로 치료하고 또한 이게 이제 보통 통증이 만성화되다 보면 우리가 교감신경 특히 이제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치료하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감신경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약물 치료를 좀 적용해 보고 뭐 물리적으로는 도수 치료 같은 것도 해볼 네. 수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효과가 없을 때는 뭐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교감 신경 쪽 치료도 해볼 수가 네.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좀 심할 때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시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신경 뭐 차단술. 신경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진 신경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이제 조절해 나가는 거를 신경 차단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진 거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신경을 치료하면 신경의 과활성화된 부분을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완전 차단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완전 네.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감각을 없애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신경의 네. 기능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게 이제 만성화된 통증은 꼭 그 자율신경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뭐 성상신경절 치료 등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올리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빠르게 호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복합적으로 치료에 적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받은 후에 효과도 궁금해요. 이 네. 비정형 안면신경통 치료 효과는 좀 좋은 편일까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도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그렇군요. 다양해서 실적으로 비정안면신경통을 앓고 있는 그런 기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요소가 같이 결합돼 있으면 치료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 병원에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몇 차례 치료로도 많이 개선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치료의 문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게 많이 복합적이 되면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치료의 경과도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효과도 경과도 환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 특별히 좀 치료의 반응이 좀 안 보이시는 그런 분들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아까 같이 여러 가지가 결합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특히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정신적인 네.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한 이제 뭐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구조적인 좀 문제도 있고 몸 상태도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되면 좀 더 만성화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적인 치료가 또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가 잘 됐다 하더라도 재발 위험성은 있는 거겠죠, 선생님? 예. 뭐 치료가 잘 되고 우리 병에서 뭐 치료가 잘 되신 분들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재발의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본인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시 받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 어떤 턱이나 이런 문제가 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또 이제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영양 상태로 있다면 네.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관리한다면 특별히 재발의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정형 안면 통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조금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지 이런 것 좀 짚어주세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목을 많이 스트레칭하고 턱 주의 근육도 많이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자세를 오래 한다든가 특히 누워서 오래 한다든가 그러면 경추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목을 관리하고 스트레칭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평상시에 또 어떤 영양 상태, 우리가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이 몸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데 네. 충분한 비타민과 그다음에 이제 몸에는 마그네슘이 또 신경과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과 신경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오메가3라든가 이런 적절한 영양요법 그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이제 얼굴의 통증, 특히 비정형 안면 통증에서 해방하고 혹시 앓고 계시다도 빨리 좀 더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정형 안면통 아무래도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